여러분, 오늘 만나고 헤어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나요? 무거웠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한숨이 나왔나요? 아니면 괜히 기분이 좋아서 냉장고를 열었나요? 우리는 이 차이를 그냥 그날 기분이 어떠냐의 문제로 넘겨요. 피곤했겠지, 날씨 탓이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여러분의 혈압을 만들고, 수면을 만들고, 면역을 만들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1938년부터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수백 명의 삶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 중 하나예요. 이 연구를 현재 이끌고 있는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음식도, 꾸준한 운동도, 좋은 유전자도 아니었다고요. 바로 좋은 관계였다고요. 좋은 관계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잘못된 관계는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릴까요? 오늘은 만날수록 내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는 사람들 이야기와 만날수록 내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머릿속에 얼굴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 얼굴이거나 아니면 슬며시 거리를 둬야겠다는 얼굴이거나 어느 쪽이든 그게 맞아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 선생님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박 선생님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30대 초반이었어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만났어요. 그 시절엔 야근이 일상이었어요.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했고 주말에도 불려나가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 힘든 시간을 옆에서 같이 버텨준 게 박 선생님이었어요. 상사한테 치이면 둘이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풀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그게 우정이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자식들 돌잔치를 같이 가고 결혼식 때 서로 축의금을 봉투째 건넸어요. 이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박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밤을 같이 새웠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게 루틴이 됐어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이 선생님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면 만날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박 선생님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3년 전 박 선생님 사업이 크게 기울었어요. 퇴직 후 오랫동안 꿈꿔온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여파를 버티지 못했어요. 몇 년을 끌어온 게 결국 정리가 됐어요. 투자한 돈도 날렸고 은행 대출도 남아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안 됐다 싶었어요. 밥을 샀어요. 전화가 오면 받았어요. 힘내라는 말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30년 친구인데. 근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박 선생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선생님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밥을 먹어도 뭔가 텁텁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이 안 왔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어요. 예순이 넘으면 피로가 쌓이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박 선생님을 만난 날만 유독 그랬어요. 박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사업이 왜 망했는지, 누가 자기를 배신했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2시간을 만나면 2시간 내내 박 선생님 이야기였어요. 이 선생님이 본인 이야기를 꺼내면 잠깐 듣는 척하다가 어느새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눈치 못 챘는데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보였어요. 이 대화에서 내 자리는 없구나. 그래도 이 선생님은 들어줬어요. 친구니까. 그러다 어느 날 박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장 급한 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무거웠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이 돌아왔어요. 500만 원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낸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지. 근데 한번 시작하면 끝이 어딘지 모른다. 이 선생님 본인도 노후 자금을 조금씩 아끼며 사는 처지였어요. 미안한데 나도 지금 넉넉하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야박하게 군 건 아닌가. 30년 친구한테 그것도 못 해주나. 그런데 그날 이후 박 선생님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500을 못 빌려주었다고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박 선생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오랜만이야, 형. 잘 지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 선생님은 그 카톡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반갑지가 않았어요. 반가워야 하는데 30년 친구인데 오히려 어깨가 굳었어요. 숨이 살짝 가빠졌어요.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머리는 아직 30년 친구라고 말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카톡을 닫았어요.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박 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걸까? 30년 전에는 박 선생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힘이 났어요. 그때는 서로 힘든 걸 나눴어요. 같이 버텼어요. 근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이 선생님은 듣는 사람만 됐고 박 선생님은 쏟아내는 사람만 됐어요. 30년 우정이 낡은 게 아니었어요. 관계의 구조가 달라진 거였어요. 그때 이 선생님은 깨달았어요. 내 몸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보다 몸이 훨씬 먼저 알아챘던 거예요. 우리가 불쾌하거나 긴장되는 자극을 반복해서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제일 먼저 수면이 망가져요. 잠자리에 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수면이 망가지면 면역이 따라서 내려가요. 감기에 잘 걸리고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고 몸 전체의 회복력이 떨어져요. 60대 이후에는 이 영향이 훨씬 빠르게 나타나요. 박 선생님을 만난 날마다 잠이 안 왔던 건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 그 만남이 반복적으로 이 선생님의 몸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만나고 나서 몸이 무겁다면 그건 신호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선생님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이에요. 밖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매일 마주쳐야 하는 공간 안에서 쌓이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4세 강 여사님 이야기예요. 5년 전 강 여사님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첫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수건 한 장을 들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최 여사님이었어요. 같은 동 사는데요. 이사하시느라 힘드셨겠다 싶어서요. 부침성 있고 말도 잘하고 첫인상이 좋았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함께 시장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서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 여사님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최 여사님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최 여사님은 만날 때마다 다른 집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백사동 몇 호 아세요? 거기 부부가 요즘 사이가 많이 안 좋대요. 윗집 있잖아요. 사업이 기울어서 힘들다더라고요. 차도 팔았다던데. 처음엔 그냥 입이 좀 가벼운 사람이구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아는 분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강 여사님, 남편분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 여사님은 그 순간 멈칫했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었거든요. 2주 전, 최 여사님과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털어놨어요.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마음이 무겁다고.
최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되겠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동네에 퍼져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멍했어요. 배신감보다 무서움이 먼저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되짚어 봤어요. 내가 최 여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지? 지난 5년 동안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자식 취업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 집안 형편 이야기도 스쳐 지나가듯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에 퍼져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최 여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되겠다고 했던 그 얼굴이요. 그게 진심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거였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강 여사님은 말수가 줄었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딱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최 여사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몸도 자꾸 긴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강 여사님은 돌아섰어요. 계단을 이용했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도 계단을 택했어요.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는 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고 날씨 이야기 하나도 조심스러웠어요. 그 긴장이 하루하루 쌓였어요. 어느 날 아침 혈압을 쟀더니 평소보다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무서운 건 끊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연락을 안 받으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이웃이니까요.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매일 긴장을 유지한 채 지내야 해요. 만성적인 긴장과 경계심은 혈압을 직접 올려요. 몸이 항상 위협에 대비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혈관이 수축된 상태가 지속되거든요. 그 긴장이 매일 쌓이면 혈압계가 먼저 신호를 보내요. 음식만이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그래요. 세 번째 이야기는 결이 또 달라요.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비밀을 퍼뜨린 것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작아지는 느낌. 이런 관계가 사실 제일 알아채기 어려워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인천에 사는 61세 박 여사님 이야기예요. 박 여사님에게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오 여사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3년 된 사이예요. 오 여사님은 정말 잘 챙겨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 정보도 보내주고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주고 생일도 잊지 않아요. 처음엔 이런 친구 두기 어렵다 싶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오 여사님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뭔가 위축된 느낌이랄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왠지 자신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겠거니 했어요. 근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 여사님은 항상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꼭 한마디가 따라왔어요. 박 여사님 피부가 요즘 좀 칙칙해 보여요. 나는 이 크림 쓰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는데. 그 가방 오래됐죠? 나는 지난달에 새로 샀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팀장 됐어요. 박 여사님, 아드님은 요즘 어때요? 노골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어요. 박 여사님은 너무 기뻤어요. 오 여사님한테 신이 나서 얘기했어요. 우리 손자가 오늘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지 뭐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오 여사님이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 잘했네요. 우리 손자는 영재원 다니는데 거기서도 1등이래요. 요즘 애들 정말 대단하죠? 박 여사님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이 들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참 생각했어요. 오 여사님이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 손자 자랑을 한 거겠지.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집에 들어오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런 날이 오 여사님을 만난 날마다 반복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 여사님을 만나기 전날부터
이미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오 여사님 만나는 날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요. 만남이 시작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챈 거예요. 대화 안에 지속적으로 비교가 섞이면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흔들려요. 그리고 자존감이 흔들리면 몸도 따라가요. 의욕이 뚝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져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안 움직이는 느낌이요. 그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박 여사님을 갉아먹은 건 오 여사님의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쌓이고 쌓인 그 작은 비교들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약용 선생님은 1801년부터 18년간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선생님이 유독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선생님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의 문제를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에서도 그것만큼은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 삶으로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사연 다음에 이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세 분 모두 만나고 나서 몸이 무거워졌어요. 이유는 달랐어요. 한 분은 쏟아내는 친구 때문에, 한 분은 말을 퍼뜨리는 이유 때문에, 한 분은 은근한 비교 때문에. 그런데 몸이 보낸 신호는 같았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반대예요. 만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사람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예요. 부산에 사는 62세 정 여사님 이야기예요. 정 여사님에게는 윤 여사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년 전 동네 문화센터 수업에서 만난 사이예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은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눈이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말이 트인 거예요. 딱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조언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싼 밥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업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상하게 윤 여사님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집에 가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워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마트에서 좋아하는 걸 사기도 해요. 윤 여사님은 정 여사님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말하는 중간에 끊지 않아요. 말이 끝나기 전에는 끼어들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눈빛에 나와요. 근데 윤 여사님은 정말로 들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맞추면서요. 어느 날 정 여사님이 이웃집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였어요. 주차 문제로 살짝 언짢았던 거였는데 윤 여사님한테 털어놨어요. 윤 여사님은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줬어요. 그게 많이 기분 나빴겠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하면서요.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어요. 해결된 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잘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 진짜로 기뻐해요. 손주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윤 여사님이 어머, 진짜요? 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로 기쁜 사람의 눈빛이요. 정 여사님 기쁨이 자기 기쁨인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자 표정이 어땠냐? 정 여사님 이야기를 더 꺼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알게 돼요. 작년 봄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유방에 혹이 생겼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결과지를 들고 병원 주차장까지 걸어오면서 발이 잘 안 떼졌어요. 차 안에 앉아서 한 10분을 그냥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 못했어요.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데 괜히 먼저 알려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심장이 좀 안 좋은 편이라 혹시라도 충격을 받으면 어쩌나 싶기도 했어요.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짐을 지워요. 엄마가 그냥 괜찮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혼자 끌어안고 2주를 보냈어요. 잠이 잘 안 왔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좋아하던 드라마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만약 나쁜 결과가 나오면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2주를 혼자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윤 여사님이랑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눈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나왔어요. 윤 여사님이 말없이 티슈를 내밀었어요. 그 작은 동작이 뭔가를 풀어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 얘기를 했어요. 혹이 발견됐다고, 혼자 걱정하고 있었다고. 윤 여사님이 한 말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다음 주 병원 같이 갈게요. 거창한 위로가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도 아니었고, 요즘 그런 거 잘 낫는다더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가겠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더 났어요. 아까 흘린 눈물이랑은 달랐어요. 아까는 무서워서 흘린 눈물이었고, 이건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는 날, 윤 여사님이 같이 왔어요. 검사실 앞에서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달랐어요. 혼자 기다리는 것과 누가 옆에 있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어요. 결과를 듣고 나오는데 윤 여사님이 손을 잡아줬어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눈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검사 있는 날 아침엔 꼭 카톡이 왔어요.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검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 줬어요. 밥은 먹었냐고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이 진심 어린 연결감을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흔히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윤 여사님을 만나고 나면 발걸음이 가벼웠던 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몸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까 예고드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선생님은 두 아들에게 벗을 가려 사귀라고 편지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선생님은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 삶으로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1802년 강진 동문 밖 주막집에 작은 서당을 여셨을 때예요. 그때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시골 아전의 아들, 15살 황상이었어요. 황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삼근계를 써주셨어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 단순한 세 마디였어요. 근데 황상은 그 세 마디를 평생 품고 살았어요.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손에 쥐고 다녔어요.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선생님이 한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도 18년이 더 흘렀어요. 황상은 강진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스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황상은 강진에서 한양까지 열흘을 걸었어요. 당시 교통으로는 결코 함부로 마음 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34년 만에 스승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힘들던 유배 시절 묵묵히 자신의 가르침을 따랐던 황상을 잊은 날이 없었다고 해요. 황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하지 않아도, 자주 보지 못해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은 18년 유배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을 남기셨어요. 그 긴 시간을 버티게 한 힘 중 하나가 황상 같은 관계였을 거예요. 좋은 관계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살려요. 오늘 네 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 선생님과 박 선생님, 강 여사님과 최 여사님, 박 여사님과 오 여사님, 그리고 정 여사님과 윤 여사님. 이 이야기에서 악의는 없어요. 박 선생님은 사업이 망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최 여사님은 그냥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 여사님은 그냥 자기 삶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일부러 망가뜨리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선생님과 강 여사님과 박 여사님의 몸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나고 나서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거예요.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왜인지 기분이 가라앉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고 있나요? 의리라고 생각하면서요.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관계가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있고 수면을 갉아먹고 있고 면역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계속 버티는 게 의리가 아니에요. 내 몸이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면역이고 혈압이고 수명이에요. 그 사람 한 명이 어떤 영양제보다 낫고 어떤 건강검진보다 더 여러분을 살리고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를 살리고 있고 누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그 답이 나오면 그대로 움직이세요. 머리가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것 중에서 몸이 더 오래 알고 있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